안녕하세요. 저는 며느리와 손자를 도박의 수렁에서 구해낸 60대 시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2년 전 매일 새벽마다 친정에 다녀오는 며느리를 보고 처음엔 그저 친정 부모님이 편하신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5살 손자가 그린 그림 한 장이 우리 가족의 숨겨진 비밀을 모두 드러내고 말았죠. 오늘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외아들 준호가 결혼한 지 6년, 5살 된 손자 민수와 함께 4대가 한 집에서 오순도순 살았죠. 며느리 지영이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경기도 시골이 친정인데 결혼하고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 주말에 친정 좀 다녀와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부모님도 보고 싶으실 거야.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 가던 친정 나들이가 점점 잦아지더니 1년 전부터는 거의 매일 가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요즘 친정에 무슨 일 있니?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은데. 아,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제가 좀 도와드려야 해요.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저도 부모님 아프시면 매일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지영이가 항상 새벽에 간다는 거였어요. 새벽 3시쯤 일어나서 나갔다가 아침 7시쯤 돌아왔죠. 새벽에 가면 위험하지 않니? 낮에 가면 안 돼? 낮에는 민수 봐야 하잖아요. 새벽에 잠깐 가서 청소하고 밥 해드리고 오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게다가 지영이는 갈 때마다 큰 가방을 들고 갔는데 올 때는 텅 빈 가방을 들고 왔죠. 아들 준호는 그런 아내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엄마, 지영이가 친정 부모님 챙기는 게 뭐가 이상해요? 착한 거지. 그래도 매일 새벽에 가는 건 좀.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지영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들의 말에 저도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고부 갈등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영이가 친정에 간 사이 손자 민수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우리 민수는 뭘 그리니? 외할머니 집이요. 어머, 외할머니 집을 그렸구나. 잘 그렸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니 이상했어요. 집 안에 테이블이 여러 개 있고 사람들이 빙 둘러 앉아 있었죠. 민수야, 이 사람들은 누구야? 아저씨들이에요. 외할머니 집에 아저씨들이 많이 와요. 아저씨들이 뭐 하러 오는데? 카드놀이 해요. 이렇게 카드 섞고요. 민수가 카드 섞는 신용을 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민수야, 엄마도 카드놀이 해? 아니요. 엄마는 아저씨들한테 커피 주고 돈 세요. 돈을 세? 네, 이만큼 많은 돈 세요. 외할머니가 돈 세는 거 도와달라고 해요. 순진한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야, 외할머니 집에 가면 재밌어? 아니요. 시끄럽고 담배 냄새 나요. 엄마가 집에서는 비밀이래요. 엄마가 비밀이라고 했어? 네, 할머니한테도 아빠한테도 비밀이래요. 말하면 혼난대요. 민수는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테이블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위에 네모를 여러 개 그렸어요. 화투나 카드를 표현한 것 같았죠. 민수야, 할머니한테만 얘기해 줄래? 왜 할머니 집에서 또 뭘 봤어? 왜 할아버지가 맨날 화내요? 돈 잃었다고. 그리고 엄마가 울어요. 엄마가 왜 울어? 모르겠어요. 왜 할머니가 엄마한테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친정에서 도박장을 운영하고 지영이가 거기서 일을 돕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지영이가 돌아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아, 친정에 정말 별일 없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요즘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서. 지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어요. 별일 없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아들 준호가 출근한 후 민수를 유치원에 보내고 지영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지영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 좀 하자. 어머님, 무슨? 민수가 그림 그렸어. 외할머니 집에서 카드놀이 한다고. 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친정에서 도박장 하는 거 맞지? 지영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울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봐. 지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1년 전 친정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큰 빚을 졌대요. 집까지 날아갈 위기에 처하자 친정어머니가 집에서 몰래 도박장을 시작했다는 거죠. 처음엔 동네 사람들 몇 명이랑 화투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서 내가 가서 돕는 거야? 어머니가 혼자서는 못하신대요. 커피도 타야 하고 판돈도 정리해야 하고. 그런 위험한 일에 왜 너를 끌어들여? 제가 안 가면 어머니가 딴 사람 데려온대요. 그럼 더 위험할 것 같아서. 지영이의 말에 따르면 매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도박장이 열린다고 했어요. 손님들은 주로 인근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사람들이었죠. 민수도 데려갔니? 가끔. 정말 가끔이요. 애 맡길 데가 없을 때만. 그런 곳에 애를 데려가다니.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저도 미치겠어요. 매일 무서워요. 경찰 올까봐, 준호한테 들킬까봐. 준호는 모르는 거야? 네,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실망할 게 뻔하잖아요. 지영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도 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지영아, 이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해. 어머님, 그런데 빚이 얼마나 되는데? 5억이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도박장이 불법이라는 거였죠. 이러다 경찰에 잡히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서 더 무서워요. 하지만 어머니가 자꾸.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찍 퇴근한 준호였어요. 엄마, 지영아, 무슨 일이야? 지영이 왜 울어? 저와 지영이는 눈빛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준호야, 앉아.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저는 차근차근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영이의 친정 사정, 도박장 일, 그리고 민수까지 그곳에 갔다는 사실까지. 준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지영아, 이게 정말이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무서웠어요. 당신이 날 버릴까봐. 준호는 한숨을 푹 쉬더니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바보야. 왜 혼자 고민했어? 미안해요, 정말. 됐어. 우선 이 일부터 해결하자. 준호는 엄마인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처리할게요. 어떻게 할 건데? 우선 장인어른 장모님을 만나야죠. 그리고 빚 문제도 해결하고요. 5억이나 되는데? 제 적금 깨고 대출 받으면 됩니다. 가족인데요. 지영이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어떻게든 뭘 해?
또 새벽에 도박장 가서 일할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내일 당장 친정에 가자. 이 일 정리하고 와야겠어. 다음 날 우리는 모두 함께 지영이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이웃집에 맡겨두고요. 지영이 친정집은 허름한 시골집이었어요. 마당에 들어서니 화투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이 웬일이세요? 지영이 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할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이고, 들어오세요. 차라도 됐습니다. 우선 아버님도 나오시죠. 지영이 아버지도 나왔습니다. 다리를 절며 나오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사업 실패하신 거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 얘기를. 도박장 운영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게 오늘부로 그만두셔야 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네가 무슨 권리로? 제 아내가 거기서 일하고 있잖습니까? 제 아들까지 데려가서요. 지영이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우리도 먹고 살아야. 빚이 5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고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부로 도박장 문 닫으십시오. 둘째, 지영이는 앞으로 이 일에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셋째,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십시오. 사돈, 그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준호의 말에 지영이 부모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앞으로 지영이한테 이런 일로 연락하시면 그땐 정말 연을 끊겠습니다. 여보. 지영이가 남편의 소매를 잡았지만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도 자식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어려운 상황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영이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아버님, 우리 새로 시작해요. 제가 일자리도 알아봐 드릴게요. 그날 우리는 집에 있던 화투며 도박 도구들을 모두 치웠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정말로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아들, 정말 괜찮겠니? 엄마,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지영이가 혼자 고생한 게 미안해요. 지영이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새벽 외출도 없어졌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민수 그림 때문에 들키지 않았으면. 그러게. 애들은 거짓말을 못하잖아. 한 달 후 지영이 아버지는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어머니도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외할머니 집에 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할머니, 이제 외할머니 집에 아저씨들 안 와요. 그래? 다행이네. 외할머니가 이제 김치 담그세요. 나도 도와줬어요.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우리 가족은 더 끈끈해졌어요. 지영이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혼자 고민하지 않고 우리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가족인데 왜 혼자 끙끙댔을까요? 그러게. 앞으로는 뭐든 같이 해결하자. 준호도 아내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퇴근하면 꼭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주말엔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민수예요. 이제는 엄마 따라 새벽에 일어날 일도 무서운 곳에 갈 일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가족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의심만 하지 마세요. 대화를 해보세요. 혼자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보세요. 순진한 아이들이 때로는 가장 정확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은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해요. 우리 며느리처럼 혼자 짊어지고 가다가는 온 가족이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어디선가 혼자 고민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의 이상한 행동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함께 해결할 방법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요. 감사합니다.